구하기도 쉽고 맛있는 식재료 중에 저희 상추가 있잖아요. 네. 상추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맛있는 음식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? 좋죠. 전 상추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쌈보다 더 간단한 게 있을까요? 쌈으로 먹으면 좋지만 그래도 상추를 좀 더 색다르고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왜 우리 전통 요리 중인 겉절이가 있잖아요. 네. 겉절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좋아요. 그래서 네. 가끔 해 먹거든요. 그래서 오늘 겉절이 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. 네. 겉절이는 서양의 샐러드하고 사실 굉장히 가까운 네.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양의 샐러드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소스를 많이 만들잖아요. 네네. 우리도 겉절이를 하기 위한 소스, 우리 이제 겉절이 양념이라고 네네. 얘기하는데요. 그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. 겉절이는 김치의 일종이잖아요. 막 그렇죠. 담가서 먹는 네. 김치. 근데 김치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게 고춧가루. 네. 고춧가루. 그다음 뭐 있을까요? 고춧가루, 뭐 젓갈. 젓갈 주세요. 네, 젓갈. 젓갈 주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있으면 또 들어가야 되는 양념이 빠지지 않는 게 파, 마늘. 파마늘. 네. 네, 파마늘. 네, 파. 쪽파. 그래서 쪽파 요새 있으니까 쪽파 넣으셔도 되고 실파. 실파. 네, 대파의 어린 파인 실파. 네네. 예, 실파를 넣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한참 맛있는 부추. 부추. 네, 부추를 넣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넣어도 되지만 하나만 넣어도 괜찮아요. 그래서 뭐 실파 없으면 부추 없으면 실파. 둘 다 넣어도 되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햇양파 막 나와가지고 맛있으니까 햇양파 조금. 신선하고. 네. 그다음에 자 실파, 부추, 양파 이렇게 넣었잖아요. 그다음에 마늘 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생강이 들어가는데 네. 이제 이게 겉절이로 바로 무쳐서 먹을 거기 때문에 젓갈의 어떤 비린맛 같은 거 좀 잡아주고 하기 위해서 생강을 청주에다가 희석해가지고 꼭 같이 넣어요. 실파, 부추, 양파, 마늘 들어갔고 그다음에 생강술 넣었잖아요. 단맛이 살짝 부족한데 보통 여기에다가 뭐 꿀을 넣기도 하고 조청 같은 걸 넣기도 하는데 오늘은 사과즙 뭐 이렇게 먹다 남은 거 있으면 이런 걸 넣으셔도 되고 뭐 배즙도 괜찮고. 배즙도. 네. 그래서 고춧가루 있는 데다 이렇게 부어놓고 새우젓을 넣지 않았잖아요. 네네. 네. 그래서 새우젓 대신에 조금 더 감칠맛도 있고 그러라고 새우를 갈았어요. 근데 요거는 혹시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갑각류 알러지 있으면 빼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얘를 잘 묻혀요. 약간 양념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해독 작용도 돋고 뭔가 우리 몸을 혈액이나 이런 걸 깨끗하게 해줄 것 같은 순환도 돋고 그런 조합이네요. 아, 그래요? 그리고 저희가 상추 겉절이를 하잖아요. 네. 보통 상추가 성질이 차가운 음식이라고 하는데 몸도 차가워지고 많이 먹으면 왜 설사도 하고 배앓이를 하는데 이런 음식 식재료가 배합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커버해주고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맛있어요, 선생님. 아, 그런가요? 이미 그쵸. 이미 맛있네요. 네. 요것 자체만 해도 선생님 먹어도 되겠어요. 조금만 간만 약하게 하면 술 마실까요? 충분히 좋은 넣어주세요. 네네. 양파김치? 그럴 수 있죠. 쑥갓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. 네네네. 지금 상추 좋을 때 쑥갓도 같이 좋거든요. 그래서 꽃 피기 전에 쑥갓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. 그냥 이게 꼭 굳이 막 이렇게 숨이 죽을 때까지 안 하고 대충 이렇게. 씹는 맛도 있어서 좋고. 상추가 생으로 먹으면 좋은 채소라는 생채에서 어원이 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. 그러게요. 생채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왔고 예전 사람들이 이 상추를 장독대 근처에 심었대요. 그 이유가 장독대 근처에 뱀이 출몰하는데 이 뱀이 상추를 싫어해서 심었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요. 무서운 얘기네요. 뱀 같은 경우가 허물을 벗을 때 염분을 많이 필요로 해서 그 장독대 근처에 아무래도 소금도 떨어지고 간장도 떨어지고 해서 그 염분을 섭취하려고 장독대에 출몰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지혜로 상추를 그 근처에 심었다고 하더라고요.
아, 저 앞에 장독대 많은데 상추를 배 몰까봐 걱정돼. 상추를 좀 심어야 되겠네요. 네. 장독대 옆에는 부추만 심는 줄 알았어요. 아, 부추. 네. 부추 얘기는 나중에 제가 좀 남사스러운 얘기라서. 나중에 제가. 상추밭 옆 사이에 부추를 심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네. 그것도 약간 남사스러운 이야기.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왜 우리 상추 많이 먹으면 졸린다고 하잖아요. 졸려서 수험생들 잘 안 먹인다고. 네. 그건 실제로도 상추에 약간 안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죠. 예, 맞아요. 근데 엄청 많이 먹어야. 네. 그래서 적절히 뭐 이렇게 먹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실고추를 예전에 어머니 할머니들이 많이 사용하시던 건데 잘 안 쓰는데 시장에 가거나 뭐 마트에 가면 요즘에 나오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실고추를 좀 이렇게 뿌리면 한껏 이렇게 멋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네. 어때요, 선생님? 조림에도 이렇게. 네네네. 어때요? 이렇게 실고추 이렇게. 네, 괜찮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런 겉절이를 할 때 식초를 많이 넣어서 시게 음식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몇 방울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신맛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얘가 뭐랄까 상큼한 정말 약간 드레싱 느낌이 네. 그렇게 그런 느낌이네요. 네.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겉절이 같은 걸 할 때는 식초를 좀 넣어서 해주시면서 이게 채독 같은 거를 약간 배앓이도 그걸 막아준다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걸 먹다 보니까 굉장히 상큼한 맛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먹는 편이고 얘는 이제 막 버무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깨를 좀 넉넉히 이렇게 해서 얹어서 네. 자, 우선 이렇게 음식은 막 잘 차려놓고 먹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간 볼 때 네네 선생님 또 간을 좀 봐주세요. 약간 간이 좀 있는데 네. 밥하고 같이 먹기에는 밥 반찬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맛있습니다. 샐러드하고 비교해서 어떠세요? 이제 샐러드는 이제 우리가 밥이 없이도 그 자체로 먹지만 우리 이제 집밥을 해 먹는 밥의 용도로 봤을 때는 겉절이 우리 식문화에는 겉절이가 정말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밥하고 먹고 사실 이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 쌈을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. 쌈 먹다 남으면 어떻게 처치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겉절이를 해서 먹는데 네, 이렇게 겉절이 해 먹고 또 남을 수도 있어요. 상추가 또 쌀 때는 많이 주니까. 그러면 그때 저는 된장국을 끓여 먹고요. 상추를 넣고요? 네, 된장국도 맛있어요. 우리 선조들은 여름에 상추 많이 날 때 상추로 또 떡도 쪄서 먹었어요. 설기떡. 그렇구나. 네, 흰 쌀 그 가루 사이에 상추를 깔아가지고 떡도 쪄 먹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사찰들의 그 노스님들이 계시면 상추가 꽃이 피고 나중에 씨앗 받고 뽑아내기 전에 상추 대궁을 전으로 붙여서 먹는데 그 상추 대궁전이 또 별미예요. 그래서 상추 대궁전을 좀 한번 꼭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또 기회 되면 다음에 제가 상추 대궁전을 한번 해드릴게요. 그래서 대궁전을 해주지 않고 여름이 이제 그냥 가면 노스님이 되게 서운해하셨다. 네. 노여워하셨다. 네. 서운함을 넘어서 노여워할 정도로 그 대궁전이 맛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제 상추 겉절이 만들어봤는데요.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가슴에 화도 많잖아요. 그런 것들을 상추들이 적당히 식혀주면서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는 상추 겉절이 꼭 한번 만들어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도 선생님도 스트레스 있으세요? 화가 많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이거 드시고 스트레스 푸세요.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